저는 68세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제 친언니가 제 이름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언니는 겨우 71세입니다. 강남에 있는 언니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식탁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언니의 눈이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언니가 제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평생 연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3일 전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오늘 아침 말고요. 3일 전 아침입니다. 그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접시 위에 정확한 음식들이요. 만약 그 기억이 흐릿하거나 완전히 사라졌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기억장애와 인지기능 저하를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환자 4,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의료계에 분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들었던 것을요. 치매를 앓는 노인 환자의 75%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도 아닙니다. 심각한 비타민C 결핍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서는 매일 340명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매일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뇌는 이미 보호 능력의 거의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잊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얼굴을, 그 다음엔 젓가락 사용법을, 그 다음엔 혼자 화장실 가는 법을 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 저는 제약고 회사들이 발표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65세 이상 환자 1,047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6개월마다 비타민C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인지 기능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리터당 28 마이크로몰 미만인 환자들은 5년 내에 심각한 기억력 감퇴가 발생할 위험이 340% 더 높았습니다. 340%입니다. 당신의 뇌는 신체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 비타민C를 빠르게 소비합니다. 비타민C가 고갈되면 뇌 세포 사이의 독성 단백질이 금속의 녹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을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신경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뇌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차단합니다. 기억이 사라집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가족이 알던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금 위험할 정도로 낮은 비타민C 수치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귤 하나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하고 뇌세포를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비타민C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어도 비타민C 흡수를 막는 3가지 가장 큰 실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뇌에서 비타민C를 빼앗아가고 있는 흔한 약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비타민C를 신경조직에 직접 전달하는 간단한 일상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결핍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담당 의사가 아마도 단 한 번도 비타민C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진료 예약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이 똑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손주들의 이름을 잊고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들어옵니다. 가족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혈관에 숨어 있는 똑같은 침묵의 살인자를 발견합니다. 비타민C 결핍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으셨나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갔는지 잊으셨나요?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졌나요? 이것들은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뇌가 굶주리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15년간 제 연구팀은 서울, 부산, 대구 전역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노인의 75%가 치명적으로 낮은 비타민C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력 감퇴로 고통받는 4명 중 3명이 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앞에서 숨어있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 독성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단백질을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며 금속의 녹처럼 쌓입니다. 건강한 뇌에서 비타민C는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이 위험한 단백질들이 기억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제거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독성 단백질들이 축적됩니다. 신경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뇌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기억이 죽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점진적인 퇴색일 뿐입니다. 어느 날은 날카롭고 독립적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자기 집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켜 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에 걸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짐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옷을 혼자 입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자식들이 옷을 갈아입혀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늦게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이 제가 치료하면서 목격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비타민C 결핍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병에만 집중합니다. 아무도 비타민C와 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팔만한 비싼 약도 없습니다. 시행할 복잡한 수술도 없습니다. 그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영양소 하나뿐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2년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들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한 달에 3번이나 가스렌지 불을 끄지 않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TV 프로그램도 따라가지 못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정신을 완전히 잃을까봐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의 비타민C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양의 겨우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특정 비타민C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서 얻는 소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임의의 섭취량도 아닙니다. 뇌가 간절히 갈망하는 보호 항산화제로 뇌를 가득 채우도록 설계된 정확하고 치료적인 용량이었습니다. 6주 만에 아들분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요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농담에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4개월 후 인지검사 결과 그 연령대 환자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는 초기 손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 행동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뉴런이 완전히 파괴되면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매일매일 그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C 결핍과 치매를 연결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15년이 걸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 뇌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단백질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중 일부는 건강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독성 노폐물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을 뇌세포 사이에 쌓이는 끈적끈적한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가 충분한 건강한 뇌에서는 미세아 교세포라고 불리는 전문 청소세포가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이 독성 쓰레기를 쓸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리터당 50 마이크로몰 이하로 떨어지면 이 청소세포들이 마비됩니다.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독성 단백질이 환경미화원이 없는 거리에 쓰레기 봉투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2009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뇌 스캔을 검사하던 중 이 패턴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단백질 축적이 가장 심한 환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의 혈액 지표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의 비타민C 수치가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0은 아니지만 뇌의 자연 청소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만큼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비교적 건강한 식단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고는 있지만 노화된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소 과정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치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약 100mg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청소세포가 기본 용량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 하루 500-100mg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축적에 대한 최적의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 종일 나누어서 첨저사 200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15년에 걸쳐 4,200명의 환자들의 혈액검사와 뇌 스캔이 밝혀낸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겨진 비타민C 도둑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비타민C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 특히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비타민C를 배출시킵니다. 당뇨병 약물은 장에서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조차도 세포로의 흡수를 차단하여 비타민C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신다면 매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모르는 사이에 결핍될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먼저 햄에 축적됩니다. 이곳은 기억 중추입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기 시작합니다. 손자 이름을 순간적으로 잊습니다. 부엌에 서서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 시스템이 멈춰서 독성 노폐물에 뇌가 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부모님을 제 병원에 데려올 때쯤이면 단백질 축적이 이미 전두엽 피질까지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의사결정과 성격을 통제합니다. 저는 내 자녀를 키운 품위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약 복용 일정도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30년간 가르친 은퇴한 교수가 간단한 TV 프로그램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뇌는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이러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뇌의 자연 해독, 시스템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제 제 15년 연구에서 얻은 세 번째 중요한 발견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서울 신경학 학회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히 75%의 노인들이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 뇌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신체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 더 많은 비타민 C를 소비합니다. 이 숫자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혈액보다 100배 높은 농도로 비타민 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배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가뭄 속에서 필사적인 생존자가 물을 비축하듯이 비타민 C를 비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매 순간 여러분의 뉴런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이 녹은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뇌가 혈류로부터 비타민 C를 흡수하는 능력이 40% 감소합니다. 40%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렌지를 먹더라도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뇌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재앙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뇌에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불리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플라크는 뇌에 쌓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이 몇 주 동안 넘쳐서 썩고 사방에 오물이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독성 단백질들은 뇌세포를 질식시켜 의사소통을 차단하고 기억 네트워크를 죽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타민 C 결핍이 치매로 직접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3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가 키운 이 아이를 매주 일요일마다 방문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이것이 알츠하이머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표준 검사를 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무시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비타민 C 수치였습니다. 그것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뇌 기능을 위한 최소 기준치보다 30% 낮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특정 비타민 C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 비타민 C가 아니라 제가 15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한 전략적 접근법이었습니다. 8주 만에 박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손자의 이름, 생일, 심지어 그가 태어난 날의 이야기까지. 그녀의 딸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뇌에서 세 가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자유 라디칼이 뉴런을 죽이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둘째, 비타민 E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켜 뇌의 방어 시스템을 증폭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지원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을 전달하는 화학 전달자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C가 없으면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이 무너집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리는 그 느낌을 아시나요? 그것은 귀여운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뉴런들이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비타민C 결핍은 이미 막대한 뇌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명백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기억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수년간의 인지 기능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용한 뇌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내일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없고 신경과 의사는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심각한 플라크가 형성되기 전 황금 시간 동안 이것을 잡아낸다면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제 진료실에서 수백 번 그것을 보았습니다. 뇌는 절실히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15년간의 임상 관찰 결과이며 저는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타이밍과 방법이 비타민C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다른 비타민을 저장하는 것처럼 비타민C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은 소변을 통해, 스트레스를 통해, 약물을 통해 비타민C를 잃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혈류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뇌가 취약해집니다. 이때 그 독성 단백질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황금 시간입니다. 프로토콜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500mg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커피와 함께가 아닙니다. 차와 함께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거의 40%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찬물과 함께 비타민C를 복용한 환자들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 환자들보다 혈중 수치가 30시에 40%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34시간 내에 과잉 비타민C를 배출할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여러분의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복용이 필요합니다. 점심과 함께 정확히 500mg을 다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75세 이상이라면 저녁과 함께 세 번째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24시간 동안 혈중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뇌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음식에서 섭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충제에서 섭취해야 할까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둘 다 효과가 있지만 숫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는 약 70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500mg을 얻으려면 오렌지 7개를 먹어야 합니다. 매번, 하루에 3번,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분들, 특히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과 점심에는 보충제를 드시고 저녁에는 실제 음식으로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최고의 식품 공급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모두가 오렌지와 레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빨간 피망입니다. 큰 빨간 피망 하나에 190mg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찐 것 한 컵에 135mg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갓 담근 김치는 몇 달 동안 놓여있던 마트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비타민C를 유지합니다. 3일에서 5일 이내에 담근 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효 과정이 실제로 비타민C를 더 잘 흡수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약장 안에 위험한 적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아스피린, 혈압약 또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정상 속도의 2배에서 3배로 비타민C를 잃고 계신 겁니다. 이 약들은 매일 조용히 여러분의 비타민C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8세이셨고 5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비타민 C 수치는 너무 낮아서 측정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매일 오렌지를 드셨지만 약물이 보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비타민 C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약물 손실을 고려해서 섭취량을 늘리자 단 8주 만에 기억력 점수가 60%나 향상되었습니다. 흡수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비타민C를 조개류나 새우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조합은 흡수를 감소시키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최소 3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셔야만 합니다. 내일 아침 즉시 시작하세요.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몸에서 비타민C를 몰래 빼앗아가고 있는 5가지 특정 약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뇌가 보호막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물은 아스피린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심장을 위해 매일 드시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아스피린입니다.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삼키는 모든 아스피린 알약은 뇌가 사용하기도 전에 신장이 비타민C를 배출하도록 강제합니다. 매일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비타민C 섭취량의 최대 40%를 잃고 계신 겁니다. 40%요?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여러분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뇌세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73세 환자분을 통해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란스러워 하시며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년 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6년 동안 뇌가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 C 수치를 측정했을 때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데시리터당 70mg인데 최소 120이 필요했습니다. 뇌가 거의 바닥난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훨씬 더 흔합니다. 이뇨제입니다. 물약이죠. 혈압이나 발목 부종 때문에 이것을 드신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비타민C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강제로 내보냅니다. 비타민C가 뇌 방어체계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화장실로 바로 갑니다. 매일 뇌보호제를 변기에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목록에서,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데 위산 역류 약물입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오메프라졸 같은 약들이죠. 한국의 수백만 노인분들이 매일 아침 이것을 드십니다. 하지만 끔찍한 비밀은 이겁니다. 비타민C는 제대로 흡수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산을 차단하면 비타민C 흡수를 최대 70%까지 차단하는 겁니다. 70%요. 하루 종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뇌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손과 유사한 약물들이죠. 이것들은 염증, 관절염, 폐 문제로 처방됩니다. 면역 체계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합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비타민C 분해도 가속화시킵니다. 단 일주일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여러분의 전체 비타민C 비축량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뇌가 7일 만에 보호받는 상태에서 취약한 상태로 바뀝니다. 5번째 약물은 피임약과 호르몬 대체 요법입니다. 60대와 70대의 많은 여성분들이 여전히 호르몬 약물을 복용합니다. 이 약물들은 간이 비타민C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호르몬 요법을 받는 여성들은 받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거의 2배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2배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약물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처방받은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비타민C 섭취량을 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약물들 중 하나를 복용하신다면 표준 500mg이 아니라
매일 최소 1500mg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들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복용하신다면 200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비타민C를 분산해서 드세요.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몸은 한 번에 약 400m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500mg, 점심과 함께 500mg, 저녁 식사와 함께 500mg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뇌에 도달하는 혈류의 일정한 보호 수준이 유지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약물들로부터 최소 2시간 떨어져서 비타민C를 드세요. 아침에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오전 중반에 비타민C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약물이 비타민C를 강제로 배출하기 전에 몸이 최대한 흡수할 기회를 줍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뇌 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제 90%의 노인분들이 바로 이 순간 하고 계신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마십니다. 일주일에 몇 조각의 과일을 드십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 9년째 발견한 조용한 재앙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후 신경과 의사로 40년을 일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섭취한 비타민C는 오후가 되면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혈류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뇌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배출시킵니다. 아침에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점심시간까지만 뇌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 식사를 다시 할 때까지 18시간 동안 뇌 세포는 아무런 보호 없이 산화 스트레스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성 단백질은 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 동안 가장 빠르게 축적됩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는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4회 복용 프로토콜을 만든 이유입니다. 1회 복용이 아닙니다. 3회 복용입니다. 이것이 제 환자 중 72%를 심각한 치매로에 진행해서 구한 황금 열쇠입니다. 이 정확한 숫자들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복용, 눈을 뜨자마자 즉시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전입니다. 뇌는 수면 중 8시간 동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눈을 뜬 후 15분 이내에 비타민C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500mg을 권장합니다. 씹어 먹는 알약을 사용하거나 키위 2개를 통째로 드시면 됩니다. 오렌지 주스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용, 정확히 6시간 후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아침 6시에 첫 번째 복용을 했다면 두 번째 복용은 오후 1시에 해야 합니다. 또 500mg입니다. 이것은 혈류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유지합니다. 뇌가 위험한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용,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복용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주무시는 동안 뇌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이 청소 과정에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8시에 세 번째 복용을 하십시오. 또 500mg입니다. 자, 왜 오렌지 주스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당분은 염증을 일으켜 비타민C 효과의 절반을 상쇄시킵니다. 본질적으로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어서 아침에 빈속에 마시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섭취해야 할까요? 효과가 있는 정확한 선택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씹어먹는 비타민C 알약,
각 500mg입니다.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나 한 달 분량을 1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통째로 드십시오. 키위 2개는 500mg입니다. 생으로 먹는 큰 빨간 파프리카 하나는 200mg입니다. 큰 딸기 3개는 100mg입니다. 500mg에 도달하려면 조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 12년째 발견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소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몸이 40%더 흡수합니다. 40%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침 복용 시 생아몬드 5개를 드십시오. 오후 복용 시 작은 치즈 한 조각을 드십시오. 저녁 복용 시 전지방 우유 몇 모금과 함께 드십시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의 68세 박 여사님은 손주들의 이름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따님은 울면서 요양원에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3호의 복용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5주 만에 모든 손주의 생일을 기억하셨습니다. 4개월 만에 복잡한 요리법을 기억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날 다른 노인들에게 요리 수업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뇌 스캔 결과 단백질 침착물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매일 매시간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기억 상실로부터 구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구한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첫째, 아침 프로토콜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뇌는 8시간 동안 수분 공급 없이 지냈고 비타민C 흡수는 적절한 수분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주요 비타민C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다음 식품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1개, 빨간 파프리카 반 개, 딸기 1컵 또는 키위 2개입니다. 빈속에 보충제 알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섬유질이 포함된 자연 형태는 장이 천천히 완전하게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약물 확인입니다. 이것은 긴급합니다. 이런 흔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비타민C를 잃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혈압약인 이뇨제, 위산역류치료제는 모두 비타민C 저장량을 최대 60%까지 고갈시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이것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C 섭취량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2배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흡수 조합 규칙입니다. 비타민C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조합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드실 때마다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십시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스푼, 아몬드 1줌과 함께 오렌지나 토마토와 함께 아보카도 반쪽을 드세요. 지방이 장에서 비타민C를 혈류로 운반하는 전달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지방 없이는 드시는 음식의 절반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넷째, 3가지 파괴식품을 피하세요. 하루에 커피를 1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비타민C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들은 비타민C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산화시키는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흡연하신다면 반드시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 한 개비가 즉시 25mg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오렌지 하나에 들어있는 양이 1분 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황금 시간대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우리 몸은 비타민C를 가장 높은 비율로 흡수합니다. 이때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두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간식을 드세요. 신선한 딸기 한 컵이나 브로콜리 한 그릇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제 환자들은 무작위로 먹는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40% 더 좋게 나타납니다. 이제 약속입니다. 뇌를 보호하고 자녀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을 만큼 명석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 6개월 동안 매일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뇌세포는 산화 손상을 복구하고 수년간 쌓여온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5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신다면 8주에서 12주 이내에 차이를 느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정신이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치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15년간의 연구에서 나온 의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독성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하루를 더 허비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레몬물로 시작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비타민C 섭취를 어떻게 늘리실 건가요? 아침 식사에 감귤류 과일을 더 추가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일 보충제를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뇌 보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인지 건강에 대한 이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친구와 가족, 특히 이 정보가 필요한 60세 이상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